안녕하세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국도화학이고요. 국도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도화학은 에폭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이 에폭시가 많이 쓰일 수 있는 건설업에 대한 부진을 위해 가지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직전 3년도보다 매출액이 18%, 영업이익은 80%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이 국도학은 현재 이 배당 결정을 한 주당 2.8%로 이 1,200원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 전년도에 이제 1,400원이고 어떤 시가 배당률이 3.1%였던 걸 생각해 보면은 약 0.3% 줄어든 수치로 이번에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도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매출액이 조금 더 잘 나오게 되려면은 이 건설업에 대한 호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국도학은 이 에폭시를 통해 가지고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덕을 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 경제 장체에는 훈풍은 불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 생산과 춘제 연휴와 맞물려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1월, 2월 제조업 동향을 방영하는 상업 생산 증가는 가장 2년 새 큰 오름폭이고 또 제조업 가운데 첨단 제조업의 성장률이 7.5%로 높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조업과는 다르게 국도학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 부동산 개발 투자 면에서는 9.0%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중국 본토 50여 개에 대한 개발 여체가 약 1천억 달러의 상당의 역외 채권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었고 39개의 업체가 1,170억 달러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계획을 모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은 작년에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조 위안을 투입할 거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1조 위안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은 개발사들이 판자촌 등에 대한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토지를 지방 정부로부터 사들이고 또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건설업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살짝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질 여력은 있겠지만은 당장 1분기에 막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부동산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한 부분의 침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소비 여력을 깎아낼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심리도 떨어뜨려서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동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게임 체인저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인도다라는 거죠. 인도는 이제 25년까지 신공항에 대한 건설과 기존 공항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 시장에도 영향력이 있는 국도화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은 남아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에는 바로 수혜를 입지 못하더라도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말고도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국도화학에 대한 사회이사 선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이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그 김종대 그리고 선임 임기 시작일이 2024년 3월 15일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주요 경력 및 천직을 보게 된다면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민 녹색금융대학원 주임 교수고 인하대 지속가능경영 연구소 ESG 센터장 그리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사회이사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김종대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석유학과 조금 다른 모습인 친환경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ESG 전문가 모신 아모레퍼시픽 고도화 나선다. 그래서 ESG 전문가 김종대 인하대 교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모레퍼시픽 ESG 전문가 김종대 인하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 김종대 교수를 선임한 게 2030 지속 가능 경영 5대 약속을 큰 축으로 ESG 경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최근에 석유화 기업들은 이제 탄소에 대한 문제와 환경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고수하게 된다면은 사업적으로 도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화학 제품이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학이 현재 이 에폭시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이 에폭시도 결국에 석유화학 제품이고 환경 오염의 주범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환경 에폭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도학도 친환경 쪽으로 점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사회이사도 ESG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이 국도학이 이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토학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 개발하자 삼형 이노캠과 국토학 기술협약 물론 이제 2년 전 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양그룹의 화학사업 계열사인 삼양 이노캠과 글로벌 에폭시 선도기업 국도화학이 바이오 소재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서 양사는 바이오 매스 기반의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한 친환경 에폭시 코팅대 접착제, 페인트 등을 공동 연구 개발하고 상업화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친환경 에폭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폭시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에폭시에 대한 영향력을 인도까지 끼치고 있는 국도화학이지만 최근 인도에 대한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은 이 건설을 할 때더라도 이 페인트 하나라도 이 친환경 쪽으로 포커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롯데정밀화학의 셀룰로스 에테르 기반의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도학도 이제 이 인도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에폭시가 조금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대 교수도 이 ESG 전문가로서 인도가 현재 친환경 쪽으로 이제 발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걸 알 테니까는 이 친환경 에폭시를 통해 가지고 인도 시장을 조금 더 공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말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도학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나게 큰 하락을 하고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20평선과 이제 60평선의 이제 삼각형 을 만들었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크게 저점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크게 저점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